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 뉴스. 자, 9월 12일 금요일 애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애플카 프로젝트를 애플워치 운영체제, 일명 OS 개발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최근 포드 자동차 기술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더그필드 후임으로 소프트웨어 담당 임원인 케빈 린치를 임명했다고 전했고요. 린치는 올해 초부터 관장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팀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자율주행 센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애플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 출신인 린치는 2013년 애플에 합류했으며 이후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애플워치 운영체계 OS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 내부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우는 애플카 프로젝트의 이전 책임자들은 주로 자동차 업계 경쟁자들이었다면서 린치 임명은 애플이 현대 자동차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애플카 프로젝트의 첫 책임자는 포드차를 거친 스티브 자데스키였으며 2018년부터는 테슬라를 거쳐 애플에 합류한 필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왔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는 뭐니 해도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죠. 애플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자, 애플차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애플 주식에 반영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아시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공식화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엘살바도르처럼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좀 3세계 국가들이거든요. 조금 못 사는 나라들. 자, 이들은 사실 그쵸. 안정성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 송금 서비스 업체들에게 지금 날벼락이 나는 분위기긴 해요. 자, 이에 따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 해만 60억 달러였답니다. 이는 엘살바도르 GDP의 23%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엘살바도르의 국민의 70%는 해외 송금을 수취하고 있고 평균 수취액은 195달러 수준인데요. 그러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해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일명 치보를 선보이면서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 등 송금 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편화됐고 지점망도 많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 그만큼 돈 벌었으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엘살바도르의 이런 액션들이 이 한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다른 나라로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했던 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합법화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둔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가상자산, 디지털 지갑 등이 우리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공식 사용하는 용어가 된다고 CNBC는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가상화폐가 거래는 됐지만 합법화되지는 않은 회색지대에 있어 규제 당국이 가끔 돈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수주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제정한 5번째 사례라면서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도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세계적인 식당 가이드북인 저겟을 보유한 인페추에이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세계적인 식당 가이드북이거든요. 이 회사가 저겟. 자, 이 소식이 일단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담배 업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미국 FDA의 결정이 자, 애초 예정된 마감 시한보다도 늦춰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네요. 이에 따르면 FDA는 이날 남아있는 심사를 끝내려면 할 일이 더 있다면서 많은 신청서가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자담배 업체 500여 곳 중 지난해 FDA의 요구로 자사 제품에 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FDA가 애초 제시한 평가 마감 시한은 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전자담배 업체들은 이번 심사를 통해 자사 제품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에도 용이하다는 점 등 공중 건강의 이의에 부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일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거든요. 앞서서 FDA 관리자들은 애초 예고된 시한까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전자담배 점유율 1위는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놀즈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엔조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이 선글라스 레이반 아시죠? 레이반. 대표적인 선글라스 유명한 업체잖아요. 안경 만드는. 레이반의 제조사인 록소티카와 합작해 만든 스마트 글라스 레이반 스토리스를 자 9일 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네요. 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착용자가 음악을 듣고 전화를 받고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찍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스마트 글라스가 차세대 컴퓨터 플랫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라고 말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사진 촬영 시에 이 제품에 달린 LED 조명이 켜져 남들이 촬영 중임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공공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제품 전원을 끄고 민감한 정보를 촬영하는 행위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용자 안내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안나 스턴 기자는 제품 리뷰 기사에서 일주일간 이 제품을 사용해 일반인들을 촬영했을 때 이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턴 기자는 이 제품이 기존 레이반 선글라스와 외양이 비슷해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글라스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 구글, 마소, 애플, 스냅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스마트 글라스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높은 가격과 디자인 문제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자, 페이스북의 이번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왜 하필 레이반일까요?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샤넬 이런 회사와 합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샤오미의 도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에 이어 다음 주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 13 공개 행사 날에 맞춰 자사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애플 제품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맞수가 됐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샤오미 이 같은 행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김빼기 전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샤오미는 미 11T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11T 시리즈는 이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인정을 마친 상태며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만큼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프로 모델에서는 1억 화소 카메라와 최대 120W의 초고속 충전 기능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행사는 애플의 아이폰 13 발표 날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이제 4일 후죠. 10시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중국 베이징 시각 기준으로는 15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샤오미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중국 기업답죠. 지네들이 돈 되는 거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해내는 저런 양아치 같은. 그렇다고 여러분, 샤오미가 죽었다 깨도 삼성과 애플, 아이폰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빼고는요, 중국의 돈 많은 부자들은요, 돈 없는 이들이 저거 쓰고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아이폰 씁니다. 예.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국의 로컬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놀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 영상에 가입해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이제 장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지금 동부 시간으로 정오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개별주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일명 초단타 전략으로 가야 돼서요. 오늘 같은 날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는 또한 우량주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이 안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죠. 25불의 투자로 250불, 2,500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로 가입하시면 다음 달 오늘까지 한 달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결제와 이것은 유튜브, 구글에서 담당합니다. 자,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911 테러 20주년입니다. 911 테러 벌써 20주년이 됐네요. 자, 이때 어찌됐든 추모의 열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취임 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6대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감염 확산을 저지하려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210만 연방 공무원과 컨트랙터들까지 400만 명 이상에게 접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100명 이상 사업장 직원도 접종이 의무화돼 전국적으로 1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우리 어저께 공부를 했죠. 자, LA 통합교육부가 소속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는 12살 이상의 학생들은 내년 1월까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아야 하고 전국 대형 교육구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첫 번째 교육구가 됐습니다. 한편 급증하던 LA 카운티의 어린이 감염률이 지난 2주 동안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이 55%에 그치고 있어 부모들이 자녀 접종에 더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 승리가 더 확실해졌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민의 60%가 리콜을 반대하고 39%가 찬성한다는 UC 버클리와 LAT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지금 골치 아픈 건 별로 싫어하는 거죠. 네. 지난 8월 말부터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500에서 1100달러의 주정부 현금 지원이 오는 17일부터 200만 주민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이 시행되면 매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심각한 숙련 전문직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이 미국 역사상 최고치인 1936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곤, 유타, 아이다호 등 서부주들이 가장 뜨거웠던 여름을 보낸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기,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승객에게 벌금을 지금의 2배로 인상에 적용됩니다. 한 차례 위반하면 최고 $1,000, 두 번째인 최고 $3,000가 부과가 됩니다.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약 7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전방위적 미중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 화해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참모들이 조율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은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정도 낮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어가서 늙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늙어가면 치매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뇌가 늙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을 권해드립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고수업도 참 좋았는데 저는 주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주놀 팀장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주놀의 그 지사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그쵸?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인데 저는 그곳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시니어 재테크 특강이라든지 시니어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법, 시니어와 함께하는 초단타법, 요거 하면서 제 인생의 말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건강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알러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러지는 특정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인 거 아시죠? 요즘 뭐 대부분 다 알러지 질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려움, 재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6천만 명이 알러지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 비율이 비슷하죠. 자, 알러지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인이 되면 낫는다. 어릴 때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 아토피 심한 사람들, 야, 나이 먹으면 다 나. 아닙니다. 나이 먹었더니요, 없던 알러지도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야, 알러지는 치료법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 스테로이드 이제 그냥 뿌리면서 하면 돼. 아닙니다. 완치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충혈 제거제는 알러지 비염의 코막힘을 완화하고요. 보다 근원적인 면역 치료법도 있습니다. 알러지 원인 물질을 조금씩 투여해 내성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체질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러지 비염 때문에 한창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저기 라니맘닷컴에서 판매하는 그 네일메드 대용량 코세척 제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기도 안 걸립니다. 세 번째, 땅콩이 가장 심하다. 알러지에 순위는 없습니다. 같은 원인 물질이라도 누군가는 재채기로 끝나지만 다른 이는 폭발적인 면역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질 수도 있습니다. 중증도는 원인 물질이 아니라 개개인의 면역 반응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 감기의 일종이다. 절대 아니죠. 코막힘, 재채기 등 알러지 비염의 증상 탓에 감기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감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입니다. 감기는 1, 2주 정도 지나면 낫지만 알러지는 평생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단모종, 반려동물은 괜찮다. 반려동물에 대한 알러지는 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의 살, 비듬, 타액, 소변 등이 원인입니다. 저도 이제 알았네요. 털이 짧아도 살, 비듬은 생기고 타액과 소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펫샵에서 광고하는 알러지 안 생기는 품종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주말에는 좀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고요. 또 그러면서도 저희가 주말에도 끊어지지 않는 미즈노래 통키 뉴스는 계속 되니까 들으시면서 감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